교재 한번 봐주시고요. 자, 오늘 4강 작품을 보시면 만분가랑 별삼이인곡을 볼 거고요. 만분가를 조금 메인으로 보고 얘는 서브로 볼 거예요. 그러니까 전문을 다 보지는 않는다. 근데 지금 보는 내용으로 충분히 여러분이 얘는 다 이해할 수 있고요. 오늘 작품은 여러분 유배가사예요. 그래서 유배가사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을 조금 하고 여러분이 특히 주의해야 되는 시어 조금 설명하고 지금 얘네들을 왜 하는가에 대한 이야기까지 같이 여러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렇게 한 장 넘기시면 자, 여기 한번 볼게요. 조금 한 장 넘겨주시고 이렇게 먼저 유배가사에 대한 얘기를 먼저 조금 하고 그리고 나서 여러분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유배가사라고 함은 이름 그대로예요. 유배가서 지은 노래가 되겠죠? 그리고 가사는 제가 전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이게 시인데 고전 시가인데 뭔진 모르겠지만 진짜 길어도 너무 길어. 하는 애들은 다 가사거든요. 그러니까 할 말이 그 정도로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유배가사들이 갖는 공통적인 특징이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유배가사는 대부분 뭐냐 자기가 잘못해서 간 게 아니라 억울하게 모함받아서 귀향을 가게 됩니다. 자, 그럼 얘가 모함받아서 귀향을 간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억울하겠죠? 그죠? 안 억울하니? 난 죄를 안 지었는데? 자, 억울하겠죠? 그게 억울해요. 자, 그래서 그런 억울함을 호소하거나 아니면 자신의 결백감을 호소하는 자, 그러한 내용이 들어가요. 왜 이런 내용이 들어가는지 이제 아시겠죠? 억울하니까. 그럼 이제 이런 애들이 있죠. 선생님, 그러면 얘네는 무조건 100%다 억울해요? 그건 아니에요. 자, 자기가 실제로 잘못해서 죄를 지어서 유배 간 사람도 있어요. 그게 만원사라는 작품이에요. 만원사라는 작품. 그래서 이제 그거는 거의 드물고, 그런 건 조금 드물고, 대부분 여러분이 배우는 유배 작품이다라고 하면 이게 기본값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자, 두 번째. 유배를 갔지만, 여전히 뭐냐, 임금에 대한 충에 대한 마음은 변함이 없어요. 그리고, 나를 얼른 유배해서 풀어줘서, 나의 이런 결백함을 알고, 나를 유배해서 풀어줬으면 좋겠어. 라는 마음을 갖고 있겠죠. 자, 그러니까 임금에 대한 변함없는 충성심을 얘기해야 돼요. 자, 그러니까 여기랑 연결된 게 뭐야? 연군, 지정, 임금에 대한 그리움. 자, 그리고 뭐 부수적으로 뭐 나라에 대한 걱정, 이런 애들이 들어가겠죠. 자, 그래서 공통적인 유배가사의 특징이 이 두 가지더라. 라는 거. 그러니까 예외적인 만원사 같은 작품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유배 작품들은 이러한 특징을 지닌다. 일단 요거를 조금 알고 갔으면 좋겠다. 까지 괜찮아요? 네. 자, 그렇게 한번 봐주시고 그 다음 여러분이 보실 거. 자, 아마도 지금 3학년 아이들은 잘 알겠지만 1학년, 2학년은 잘 모를 테니까 한번 복습할 겸 상징적인 시어를 조금 얘기해 줄게요. 자, 상징적인 시어. 자, 또는 비유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해볼까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거는 꼭 유배가사만 해당되는 건 아니고요. 고전시가를 배우다 보면은 임금을 상징하는 시어들이 있고 충신이나 간신을 상징하는 시어들이 있어요. 그죠? 이제 그러한 얘기 하나랑 그리고 이러한 어떤 유배가사에서 지금 이 1번과 2번을 얘기하기 위해서 설정되어 있는 기본적인 틀을 얘기하려고 합니다. 자, 일단 첫 번째는 뭐냐면 대부분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배우게 되는 유배가사들 1학년, 2학년, 3학년 할 것 없이 가장 기본적인 작품이 뭐냐면 사실은 삼인곡, 송민곡이 기본적인 작품이에요. 얘가 기본이 아니라. 그럼 얘를 왜 배우냐? 1학년, 2학년 때 삼인곡, 송민곡을 배우게 되면 만약에 이게 내신으로 가든 모의고사로 가든 연계될 때 얘네들은 연계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배우는 거야. 내신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학교에서 근데 학교에서 외부 작품으로 예를 들어 보정고 같은 경우 외부 작품으로 별삼이인곡 같은 경우 또는 뭐 북창과 같은 경우 뭐 만원사, 만분가 이런 애들을 같이 연결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참고해서 봐주시면 좋더라. 자, 그러면
자, 얘가 메인 작품들은 정규 수업 시간들에 배우기 때문에 연계될 수 있는 작품들을 지금 같이 가는 건데, 그럼 얘네들이 기본적으로 설정하고 있는 틀은 뭐냐면, 자, 천상계랑, 천상계랑, 자, 그 다음에 지상계. 자, 그래서 이제 이걸 우리가 하계라고도 불러요. 자, 요런 설정을 여러분 기본값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천상계에 그럼 누가 존재하겠어? 옥황상제가 존재하겠죠. 자, 그래서 천상계에서 자기는 이제 옥황상제를 자, 쉬고 있었던 뭐 선녀, 뭐 신선 요런 정도가 되겠죠. 근데 보통 선녀로 나와요. 왜냐면 여성 화자로 드러내주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게 지상계로 연결을 한다면 결국 인과 충신의 관계가 되는 거예요. 괜찮아요? 자, 요렇게 이원적인 세계로 구성이 됩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일단 옥황상제 자신이 옥황상제를 모시고 있던 선녀였어. 그러면 이렇게 옥황상제를 모시고 있던 선녀였고 그러니까 얘는 뭐가 되는 거야? 남성 화자가 아니라 여성 화자인 거죠. 분명히 충신이니까 여러분 얘 지금 충신이잖아요. 옛날에는 벼슬을 남자만 했으니까 분명 남성 작가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여성 화자로 지금 설정하더라. 훨씬 더 애절하게 전달할 수 있기 때문이죠. 자, 그리고 자신을 원래 천상계에 있었다가 지상계로 내려온 선녀로 표현을 해준 거예요. 까지 괜찮아요? 그럼 여전히 똑같죠. 자, 여기에서 임금을 모셨던, 옥황상제를 모셨던 나는 선녀야. 임금을 모셨던 충신을 지금 옥황상제를 모셨던 선녀로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더라. 얘가 죄를 짓고 유배 갔잖아요. 그쵸? 아, 미안. 죄를 지은 게 아니죠. 받아서 얘가 유배를 갔잖아요. 그 유배 온 것을 어떻게 설정하면 마치 죄를 짓고 하늘나라의 인간 세상으로 내려온 걸로 표현했습니다. 그걸 어려운 말로 뭐라고 하느냐? 적강이라고 해요. 하늘나라가 훨씬 좋은 곳이니까 그 천상계에서 있다가 죄를 짓고 인간 세상에 내려온 듯한 그것을 자신의 유배 사항으로 얘기해 준다. 다만 조심할 건 진짜 죄를 지은 건 아니에요. 다시 말하지만 얘가 진짜 죄를 지은 건 아니다. 근데 설정을 그냥 요렇게까지 괜찮아요?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이 틀, 자, 천상계가 있고 지상계가 있었을 때 결국 얘가 적강한 선녀로 설정하는 게 기본값이더라. 근데 이게 결국 임금이 옥황상제고 충신이 선녀다. 옥황상제가 살고 있는 궁궐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자, 그 궁궐들이 여기 나와요. 그 곳이 결국 임금이 살고 있는 큰 값으로 설정이 되겠죠.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조금 전반적인 틀을 좀 이해하셨으면 좋겠다. 자, 그 다음. 자, 두 번째 보시면 임금을 상징하는 게 있어요. 자, 또는 임금이 살고 있는 궁궐을 상징하는 게 있어요. 여기서는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청천 요런 게 지금 등장을 하거든요. 요게 여러분 제가 뒤에도 그쪽에도 여러분 정리를 한번 해드리기는 했어요. 그러면 뭐 여기 자미궁도 있고 자청천도 있고 여러 가지가 나오지만 여러분이 고전 시가를 볼 때 가장 많이 보는 거는 배곡경이에요. 가장 많이 아이고 여기 미안해 여기가 아니야. 여기 배곡경. 자, 임금은 지금 결국은 옥황상제가 되겠죠. 자, 그래서 뭐 배곡경 여기 나와 있는 뭐 자청천 자, 이런 식으로 이곳은 옥황상제가 살고 있는 곳이에요. 그럼 이곳을 결국 궁궐을 드러내기 위한 거고 자, 옥황상제는 결국 뭐냐? 임금을 드러내기 위한 거고 이렇게 설정이 되더라. 괜찮나요? 자, 그리고 그 외에 여기에서는 막 드라마틱하게 드러나 있진 않지만 여러분이 보통은 하늘에 있는 밝고 빛나는 것들은 다 임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그게 대표적으로 뭐가 있죠? 해, 달,
북극성 이런 것들 있죠. 또는 임금을 상징하는 옷, 용이라든가 호랑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다 임금을 상징한다. 라는 거를 여러분이 조금 기본값으로 좀 알고 가셨으면 좋겠다. 까지 괜찮아요? 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러한 해와 달을 가리는 구름은 뭐일 확률이 높아요? 간신일 확률이 높아요. 100%는 아니지만. 자, 그래서 여기까지는 거기까지는 모르셔도 요거까지는 조금 알고 갔으면 좋겠고. 자, 그다음 우리가 충성. 자, 자, 또는 지조와 절개를 지닌 선비를 상징하는 시어들이 있더라. 가장 기본이 뭐예요? 매, 난, 국, 죽, 송. 가끔 잣나무 나와요. 가끔 잣나무 나와요. 자, 매화, 난초, 국화. 자, 얘는 대나무, 얘는 소나무. 자, 요거를 가지고 여러분 충 또는 변하지 않는 지조와 절개를 상징하기 위한 것이다. 여러분 적어도 이 작품 보실 때 요 정도의 기본적인 상징적이고 비유적인 것들은 조금 알고 가셔야 된다. 자, 매화라든가 난초라든가 국화를 보시면 어떤 은은한 어떤 향기, 고고함을 느낄 수 있고요. 특히 국화 같은 경우는 모든 꽃이 다 지는 가을에 서리를 이겨내고 피는 꽃, 이런 거. 자, 매화는 추운 겨울을 이겨내고 이른 봄에 피는 꽃. 그러니까 약간 시련을 이겨내는 또는 어떤 고고함, 이런 걸 드러내는 꽃이에요. 그 다음에 대나무라든가 소나무라든가 잣나무라는 거는 사계절에 변하지 않는 푸르름을 드러내고 있죠. 그래서 어떤 변함없는 또는 시련을 이겨낸 자 요런 의미로 해서 대부분 뭐냐 지주와 절개를 드러내는 어떤 선비, 충신을 드러내더라. 괜찮아요? 자, 요 정도는 여러분이 조금 기본값으로 그 외에 더 있지만 요 정도는 조금 알고 갔으면 좋겠다. 요게 대부분 뭐냐 이제 요런 가사들, 유배 가사들에서 많이 나오는 설정이더라. 까지 괜찮아요? 네, 요거 요 정도 한번 봐주시고요. 여러분 이 얘기는 1학년, 2학년 필수 작품인 사미인곡, 송민곡 할 때도 여러분 거의 똑같게 적용이 됩니다. 그건 어차피 정규 수업 시간에 배우니까요. 네, 참고로 이렇게. 자, 여기까지 혹시 질문? 까지 괜찮나요? 네, 그럼 요 정도 한번 봐주시고요. 자, 그러면 작품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제목을 한번 볼게요. 자, 제목을 보시면 있는 그대로 지금 제가 해석을 해드렸어요. 만 가지의 분노를 노래한다. 그러니까 뭐 정말 만 개라기보다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분노, 억울함. 결국 뭐다? 이 첫 번째. 이에 해당하는 거죠. 난 너무 억울해요. 나는 죄가 없어요. 라는 그런 것을 토로하는 노래다. 제목이 그냥 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까지 괜찮아요? 네. 자, 얘가 시대적 배경이 있는데 요 얘기는 여러분 끝에 얘기하고요. 자, 일단 지금은 제가 일단 설명해드린 이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명시적인 내용을 먼저 읽고 그리고 나서 시대적인 것들은 뒤에서 조금 더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 작품에 대한 개괄적인 틀 한번 보세요. 자, 일단 화자는 님과 이별한 여성으로 설정하더라. 자, 아까도 말했지만 여성 화자들을 많이 설정합니다. 왜요? 군신의 관계를 왜 이러한 남녀 관계로 표현을 하느냐? 자, 요거는 여러분이 이렇게 한번 봐주시면 됩니다. 자, 아무래도 군신 관계보다는 남녀 관계가 훨씬 더 뭐 할 수 있어요? 보편적인 공감을 얻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임금과 신하의 관계를 지금 남녀 관계로 빗대서 표현을 해줬다. 그래서 임금과 이별한 유배된 신하와의 관계를 지금 이렇게 님과 이별한 여성으로 설정했더라. 그래서 또 하나 이런 여성 화자이기 때문에 조금 더 애절한 느낌을 주더라. 자, 그 다음 요거 아까 얘기했듯이 천상계. 자, 배국경에 있는 임 바로 뭐죠? 옥황상제죠. 그 님에 대한 이야기로 설정을 하고 자, 그리고 자신의 마음을 님이 알아주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더라. 자, 그래서 여성화자기 때문에 좀 더 애절한 느낌을 주더라. 자, 그래서 여성이기 때문에 자, 정서를 더 효과적으로 드러낼 수 있더라. 라는 거고요.
이 작품이 후대 3인국 송민국에 영향을 주는 작품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크게 서사, 본사, 결사 세 가지로 일단 나눠주는데요. 일단 앞부분에서는 뭐냐면 나의 이러한 억울함, 이게 메인이에요, 여러분. 이 억울함을 실컷 호소하고 싶어서 이 글을 썼다라는 동기가 직접적으로 드러나 있어요. 이게 좀 특이한 겁니다. 자, 한번 보세요. 자, 요거 아까 했던 거. 천상배국경. 자, 이제 요런 단어 여러분이 많이 보실 거예요. 유배 작품을 보실 때 천상배국경. 자, 이런 거. 자, 천상배국경의 11유는 어디인가? 오색 구름 깊은 곳에 신선이 산다는 그런 궁궐이 있는데, 자, 그곳이 가렸으니 천문 구만리 이 먼 하늘을 꿈에서라도 갈 듯 말 듯하구나. 차라리 죽어져서 억만변 변화하여 자, 남산의 늦은 봄에 자, 여기 잘 보세요. 두견이에 넋이 되어서 자, 이와 같이 위에 밤낮으로 울고 싶은데 울지 못하거늘 자, 삼청동리의 저문 하늘에 구름이 되어서 자, 바람에 흘리도록 날아서 잠이궁에 날아 올라가서 옥황상제 앞에 가까이 앉아서 흉중 마음에 쌓인 말을 실컷 아뢰고 싶구나. 자, 일단 여기부터 설명하고 다시 앞으로 가드릴게요. 자, 얘가 지금 앞에를 여러분이 하나도 해석하지 못하셔도 마지막 보시면 옥황상제라는 단어가 나왔고, 여러분 우리 아까 요거 설정 기본적으로 화자를 이렇게 원래는 얘가 충신인데 화자를 이렇게 지금 설정하고 있더라. 자, 그러면 옥황상제는 결국 누구예요? 임금이 되겠죠. 자, 그러면 얘가 임금 곁에 임금 가까이 나아가서 자, 마음에 쌓인 말을 실컷 하고 싶다. 가 나와 있죠? 이게 결국 아까 맨 처음에 얘기했던 이거잖아요. 자, 내가 임금님에게 마음에 쌓인 말을 실컷 호소하고 싶어서 이 글을 지었다. 이게 이 글을 쓴 동기가 되겠죠. 나의 억울함을 호소하고 싶어요. 이게 다예요. 자, 그러면 앞에 좀 다시 가볼게요. 자, 그 천상배국경이라는 거는 결국 옥황상제가 살고 있는 곳, 즉 임금이 살고 있는 궁궐을 말하는 거죠. 자, 그러면 얘가 지금 인간 세계로 내려왔기 때문에 지금 이 배국경을 떠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지금 이 곳을 찾는 거죠. 이 배국경이 어디인가? 자, 오색구름 깊은 곳에 자청천이 하늘의 신선이 산다는 바로 임금님 그 옥황상제가 계시는 곳이 가려져 있으니 자, 지금 나는 가지 못하고 있는 상태예요. 자, 아주 먼 하늘을 꿈에라도 갈 듯 말 듯 하구나. 자, 꿈에라도 갈 듯 말 듯 할 정도로 그리워하고 있고 가고 싶어 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차라리 죽어서 억만 번 변화하여. 자, 여러분 보세요. 그럼 내가 살아서 갈 수 없으면 차라리 죽어서 이런 존재, 두견이, 구름, 같은 또 다른 존재가 되는 거죠. 결국 화자가 다른 존재가 되어서 자, 두견세는요. 자, 이거 하나 체크하고 갈게요. 자, 이런 것들은 여러분 완전 중요해 이런 건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고전시가 할 때 많이 나오는 애들이에요. 자, 두견세, 소쩍새, 뭐 기억나시죠? 귀촉도, 접동새. 자, 이런 애들은 아이고 접동새요. 아이고 소쩍새, 귀촉도, 접동새. 자, 얘네 다 뭐냐? 고사와 연관시켜서 다 뭐냐? 한의 정서를 드러내는 새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실 때, 뭐 이런 두견이 이런 애들이 나온다. 그러면 다 무조건 뭐냐? 한의 정서야 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더라. 까지 괜찮나요? 자, 그럼 그 얘기 한번 보시고, 자, 두견이 넋이 되어서, 자, 이화, 백꽃 가지 위에 밤낮으로 내가 울고 싶은데, 만약에 못 울거든. 자, 내가 죽어서 이런 존재가 됐지만, 나의 어떤 이런 마음속의 말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하거늘, 내가 다시 어떻게, 다시 구름이 되어서, 라는 거죠. 바람에 흘리 날아서, 잠이궁에 날아올라서, 그럼 여기 나오는 지금, 백옥경이라든가, 아니면 자청천이라든가, 삼청동이라든가
아니면 자미궁이라든가 다 임금이 계신 그런 궁궐을 여러분 상징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그곳으로 가서 옥황상제 앞에서 내 말을 하고 싶다. 즉 임금님한테 나의 마음을 전달하고 싶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까지 혹시 질문 괜찮나요? 내용은 그냥 여기가 다예요. 임금한테 가서 나의 어떤 억울함을 호소하고 싶어요. 일단 요거 하나 이해하시고 두 번째 이렇게 자연물을 주관적으로 변형해서 화자가 이렇게 두견이나 구름 같은 존재 즉 얘는 화자를 드러내는 것이다. 이런 존재가 되어서 나의 마음을 전달하고 싶더라. 자, 그 정도까지 괜찮나요? 여러분 혹시나 싶어서 얘기하는데 해석은 제가 뒤쪽에 다 넣어드렸어요. 자, 그 밑에 한번 볼게요. 자, 그러면 지금 중간 부분, 즉 본사 부분은 뭐냐면 자기의 어떤 억울한, 되게 힘든 그런 비양살이 그 얘기를 얘기해 줍니다. 자, 근데 문제는 어쨌든 유배를 임금이 보낸 거잖아요. 그래서 뭐 임금의 어떤 처분에 내가 따르겠다. 약간 수원하는 거죠. 수용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고사를 인용해서 자기를 구런이라는 사람의 빗대고 있는 얘기가 나옵니다. 자, 한번 볼게요. 자, 이내 몸이 천디간에 늦게 나니 황화수가 말담하는 초객의 후신인가? 자, 상심도 끝이 없고 가태부의 넋이란가? 한숨은 무슨 일인가? 자, 여기서 지금 보시면 자, 초객 나왔고요. 자, 그 다음에 가태부 나왔어요. 자, 우리가 앞부분 서사 부분에서는 자, 화자가 자신을 두견이라든가 구름이라든가 이런 자연물로 빗댔잖아요. 그쵸? 자, 근데 여기에서는 자, 자신을 지금 이 가태부라든가 즉 가이라든가 아니면 구런이라는 바로 뭐냐? 고사 속의 인물로 화자 자신을 비유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표현들이 여러분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자신을 빗대고 있는 그런 표현들이 많이 나옵니다. 자, 한번 보세요. 자, 황하수가 말담하는 초객의 구런의 후신인가 후회인가. 자, 근심도 끝이 없고 가희의 넋이런가. 한숨은 무슨 일인가. 자, 여러분 지금 이 두 사람은 뭐냐면 마찬가지예요. 억울하게 유배를 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억울하게 유배 가서 간 이 구런이라든가 가이라는 사람을 지금 자신의 억울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빗댔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는 뭐냐? 자신이 지금 억울하게 유배 왔어. 라고 해서 화자의 억울함을 호소하기 위해서 등장시킨 인물이다. 라고 정도 여러분이 봐주시면 되겠죠. 자, 요런 거. 그 뒤에 뭐 이 관련된 내용들은 제가 뒤에도 한번 써드리긴 했습니다. 자, 그 정도 한번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형강은 고향이라 10년을 유락하니. 자, 여기 조금 어려운데 여기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얘는 진짜 우리 여기 지금 한국에 있는 그런 땅이 아니라 중국에 있는 곳이에요. 자, 근데 여기가 고향이라 10년을 유락하니라고 했는데 여기서 형광은 있는 그대로 이런 의미가 아니라 유배지를 일단 가리킨다. 형광은 유배지를 가리킨다. 그러면 내가 유배지가 고향이다라는 의미가 뭐냐면 굉장히 오랫동안 유배를 했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형광의 고향이라 10년을 유락하니 즉 바로 뭐냐? 자, 오랜 유배 생활을 드러내는 것이다. 진짜 유배지가 고향이라는 뜻이 아니라 거의 10년 동안 내가 유배 생활을 했기 때문에 이 유배지가 고향과 같더라. 까지 괜찮나요? 자, 그 정도 한번 여러분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백구와 벗이 되어서 자, 함께 놀자 하였으니 자, 어르는 듯, 아양을 부르는 듯, 사랑하는 듯, 남 없는 님을 만나서 금화성 백옥당에 끔조차 향기롭구나. 자, 지금 얘가 지금 유배지에서 오래 지내면서 이렇게 지금 자연에 은거하는 내용들이 지금 나와 있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밑에 보세요. 자, 옥색실이 이음이 짧아서 그 매듭이 짧아서 내가 님의 옷을 다 짓지는 못하여도 바다 같은 님의 은혜를
조금이나마 갚고 싶구나. 자, 그럼 보세요. 결국은 이거는 뭐냐? 님에 대한 어떤 그리움, 충을 드러내고 있는 거죠. 자, 님에 대한 그리움. 자, 또는 어떤 충성심을 드러내는 거죠. 자, 내가 어떤 솜씨가 부족해서, 재료가 부족해서 님의 옷을 다 짓지 못하더라도, 내가 님의 은혜를 조금이나마 갖고 싶어. 자, 그래서 백옥 같은 인의 마음을, 자, 여기는 이제 뭐냐, 얘가 억울하게 유배온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나는 님의 은혜를 갖고 싶었는데, 백옥 같은 인의 마음, 바로 뭐겠어요? 자신의 변함없는 일편단심, 충이 되겠죠. 자, 그 마음을 내가 님을 위해서 지키고 있었는데, 자, 장한 어젯밤에, 자, 무서리가 섞어치니, 자, 일모수죽에 취수도 냉박하구나. 조금 어렵죠? 자, 그럼 어젯밤에 서리가 내린 거예요. 그래서 일모수죽, 여러분 이런 데 보시면 지금 대나무 나와 있고, 이 취수가 푸른 옷소매예요. 조금 밀렸는데, 요게 푸른 옷소매예요. 자, 그러면 해질녘에 대나무의 의지에서 서 있었다. 자신의 어떤 지조와 절개를 지키고 있었다. 그런데 내가 이렇게 뜻밖의 시련과 고난을 겪게 됐단 얘기고요. 요게 모함을 당한 이야기에 해당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도 못 해보세요. 그래서 유란을 난초잖아요. 아까 매난국죽송 하는 그거처럼 나의 어떤 변함없는 지조, 절개 그런 마음을 가지고 님계신대를 바라보니 약수로 가로놓인데 구름길이 험하구나. 자, 여기 한번 조금 조심해서 봐주세요. 자, 이때 약수는 뭐냐면 어떤 전설 속의 강의 이름이에요. 너무나 크고 넓어서 아무도 건널 수가 없다. 라는 그런 전설송의 각이고 여러분은 그냥 자 보세요. 이런 애들을 다 외우거나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휘풀이가 있으면 보시고 어휘풀이가 없다면 보세요. 가로 막혔다고 돼 있잖아요. 그럼 이걸로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장애물이구나. 내가 님 계신 데를 바라봤는데 약수에 가로 막혔어. 그럼 여기서 님은 우리가 임금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면 자 얘는 임금과 나를 가로막는 장애물이구나. 자, 그래서 구름길이 험하구나인데 잘 보세요. 이거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우리 앞부분을 다시 가보면 서사에서 이 얘기죠. 구름 얘기. 그쵸? 자기가 구름이 되어서 임금이 계신 곳에 가서 내 마음을 다 털어놓고 싶어. 이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자, 그래서 여기 밑에 보시면 이쪽 보시면 여기서의 구름. 그러니까 애들이 또 이런 거지. 어설프게 좀 많이 외운 친구들은 구름은 해를 가리니까 간신이야. 라고 심지어 여기다가 험하구나 이런 게 있으니까 간신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서는 실제로 뭐냐 오히려 화자를 가리킨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부정적인 시어가 아니야. 그래서 아까 앞에서 여기에서 충신, 임금 요거 할 때 간신을 안 쓴 이유가 간신이 보통 이제 해를 가리는 구름으로 나타나는데 요거랑 헷갈릴까 봐 일부러 안 써드린 거예요. 요거는 그래서 무조건적으로 여러분이 상징적인 시어들을 집어넣지 마시고 좀 문맥을 보라고요. 그럼 여기서 문맥에 뭐라고 나왔냐면 구름길이 험해. 왜 험하냐면 이런 장애물이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내가 님 계신 곳으로 가고 싶은데 장애물이 막혀 있기 때문에 아마 님에게 가는 길이 쉽지 않은 것 같구나. 라는 것 정도로 여러분이 해석해 주시면 됩니다. 까지 괜찮나요? 왜냐면 이게 뒤에 여러분 해석을 보셔도 의역까지 들어가 있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약간 의역이 필요하면 들어가 있지만 대부분은 약간 직역 수준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조금 해석이 부족한 그런 부분들. 이 구름길은 결국 뭐냐? 얘는 한번 써드릴게요. 자, 화자가 임금에게 가는 길 정도. 뒤에 해석에는 그냥 말 그대로 구름길이 험하구나라고 써 있으니까요. 요거는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임에게 가고 싶지만 내가 유배지에 있어서 님에게 내 마음을 전달하기가 쉽지 않구나. 이렇게 여러분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한번 보시면 자, 다 썩은 닭의 얼굴 첫맛도 채 몰라서 얘는 해석을 굳이 많이 시키지도 않고 그 다음에 얘가 조금 이견들이 있어서 얘는 해석을 하지 않고요. 뒤쪽만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초췌한 이 얼굴이 자, 내가 뭐 유배도 왔고 고생을 했으니까 초췌하겠죠?
자, 님을 그리워해서 일이 되었구나. 자, 그러면 지금 님에 대한 그리움, 화자의 정서가 드러나 있죠. 계속해서 뭐냐? 여러분 이야기가 되게 길고 비유적인 이야기나 아니면 고사가 들어가 있지만 결론은 하나예요. 나는 지금 억울하게 유배왔고 님을 계속해서 그리워하고 있고 나의 이런 억울함을 님에게 말하고 싶어요가 그게 다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해석이 안 되는 것에 너무 집착하지 마시고 전체적인 흐름을 조금 보고 틀을 좀 봤으면 좋겠다. 자, 그럼 요거 한번 보세요. 요것도. 자, 천층랑 한가운데. 자, 모르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아주 험한 물결. 그 험한 물결이 이렇게 파도 같은 게 치면 아주 높이 올라가겠죠. 그 물결 위에 올랐더니 자, 무단한 양각풍이 환해 중에 내리나니. 자, 여러분 요 얘기가 아까 요거 무서리 얘기랑도 이어지는 거예요. 같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조정에서 어떤 정치적인 싸움이 있었던 거야. 근데 내가 그 정치적인 싸움에 휘말린 것을 이 바다에 빠져서 물에 빠져서 이 험한 물결에 험한 파도에 지금 휩쓸리고 있는 모습으로 비유해 준 거예요. 뭐 얘는 가볍게 넘어가셔도 괜찮습니다. 요 얘기가 앞에 나오는 요 얘기랑 같은 맥락의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보세요. 내가 아주 그 물에서 험한 그런 물결, 파도에 의해서 그 바다 한가운데에 지금 내가 막 높게 올라갔다가 떨어지니 자, 억만장못에 빠져서 하늘 땅을 모르겠구나. 자, 노나라 흐린 술에 한단이 무슨 죄며 진인이 취한 잔에 월인이 웃은 탓인가. 자, 여러분 요게 모르시면 넘어가셔도 되는데 여기 지금 어휘풀이 보시면 자, 지금 진이는 진나라 사람이고 월이는 조나라 사람이에요. 그럼 예를 들어서 진나라 사람이래. 지금 조나라 사람이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얘가 취한 잔에 그 월인이 웃은 탓인가? 라는 얘기는 뭐냐면 서로 관계가 없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무슨 죄가 있겠으며 이게 얘가 무슨 탓이겠니? 얘 탓이 아니야.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관계가 없어. 그럼 관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런 정치적인 싸움에 휘말려서 억울하게 유배를 갔다가 포인트예요. 그것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얘를 디테일하게 가시려면 되게 힘드실 거예요. 자, 같은 얘기가 계속 이어져요. 자, 성문 모진 불에 옥석이 함께 타니. 자, 요 정도는 조금 보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옥석. 자, 뜰 앞에 심은 나니 반이나 이울었구나. 기울었구나. 자, 이런 거 보세요. 옥석이라는 건 옥과 돌이죠. 자, 불이 났어. 불이 나서 옥과 석이 함께 탄 거예요. 그럼 이때 옥이라는 거는 충신을 나타내니까 나겠죠. 날 거고 석이라는 거는 이제 간신이겠죠. 그러니까 이런 어떤 정치적인 분쟁이 일어났고 그로 인해서 죄 없는 사람들까지 다 피해를 입게 되었고 여러분 난, 매난, 국죽, 송, 충신이잖아요. 자, 이런 지주와 절개를 지키는 충신이 반이나 기울었구나. 얘네들이 다 뭐예요? 이러한 어떤 싸움에 휩쓸려서 유배당하거나 죽었구나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이쪽에 이 앞부분의 얘기는 다 뭐냐? 여러 가지 지금 비유를 통해서 어떤 정치적인 싸움에 휘말려서 내가 유배를 오게 되었어. 이게 포인트예요. 그래서 막 디테일한 얘기보다는 요 중에 하나만이라도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얘를 이해하든 아니면 요 약수 얘기를 뭐 이해하든 뭐 무서리 얘기를 이해하든 그 중에 하나만 이해하셔서 흐름만 봐주시면 되더라. 자, 이래서 어떤 정치적인 어떤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났으면 여러분이 짐작하시고 그로 인해서 충신마저도 이렇게 억울하게 유배당하거나 죽었다. 자, 오동 저문비에 외기러기가 울며 갈 때 관산 말리길이 눈에 밟히는 듯. 자, 청년시 고쳐 읊고 팔도 안을 스쳐보니 자, 화산에 우는 새야 이별도 괴롭구나. 여러분들이 얘가 지금 비유적인 표현을 모르셔도요. 이런 거 보세요. 외기러기가 울고 가고 있고요. 새가 이별을 괴로워하고 있어요. 그럼 이게 무슨 얘기겠어? 내가 님과 떨어져서 지금 임금과 떨어져서 유배 와 있잖아요. 그 유배 온 자신의 심정. 자, 눈에 밟히는 듯해. 자, 울며 가고 있어. 이별이 괴로워. 라고 해서 지금 유배 온 그리고 임금과 떨어져 지내는 화자의 어떤 정서를 드러내고 있더라. 그 정도 여러분이 봐주시면 되겠죠.
자, 여기까지 혹시 질문? 지금 1학년들도 있어서 뭐 요게 다 하나하나 해석할 만한 부분들은 아니어서 흐름을 보시라고 해서 명시적인 것들 위주로 지금 한번 봐드렸습니다. 자, 같이 한번 봐주시고요. 그 다음 한번 볼게요. 자, 망부산 전에 석양이 거의 오구나. 자, 기다리고 바라다가 안녕, 눈이 다했던가. 자, 떨어지는 꽃은 말이었고 창은 어두우니 잎노란 새끼새들도 어미를 그리는구나. 자, 8월 추풍에 띠집을 거두니 빈 깃에 쌓인 알이 수아를 못 면하다. 자, 여러분 이거 보세요. 역시 비유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상황을 보시면 얘는 계속해서 억울하게 유배에 와서 임금을 그리고 있고 변함없는 일편단심을 얘기하고 있어. 그럼 보세요. 지금 날이 저물었어요. 기다리고 바라고 있어요. 그럼 얘가 화자가 기다리고 바라는 건 뭘까? 얘는 억울하게 유배를 왔잖아요. 자기가 풀려나는 것을 기다리고 바라는 거예요. 근데 아무도 오지 않아. 자, 그렇게 꽃도 지고 날도 어두워지고 자, 마치 새끼들이 자, 잎노란 새끼들도 어미를 그리는구나. 그럼 뭐예요? 나도 임금을 그리워하고 있다는 얘기죠. 자, 8월 추풍이 띠집을 거두니 자, 여러분 띠집은 초가집이란 얘기가 되겠고 자, 빈 깃에 쌓인 알이 수아를 못 면하는구나 라고 하면 여기는 지금 어떤 얘기냐면 자, 바람이 불어서 초가집을 가져갔어. 날라갔어. 그럼 아무것도 나를 따뜻하게 보살펴 줄 수 있는 게 없죠. 그리고 원래 알은 지금 이런 어미의 어떤 깃털에 쌓여서 품어져야 되는데 지금 그러지 못하고 그래서 화를 당했다는 얘기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실제로 추풍이 띠집을 걷어가 나의 어떤 안락한 보금자리라든가 혹은 여러분 시련이라고 보셔도 되겠죠. 자, 내가 이렇게 자, 시련을 당하고 자, 빈깃 원래는 따뜻하게 보듬어져야 되는데 보듬어지지 못해. 그럼 이렇게 따뜻하게 보듬고 나를 따뜻하게 안아줬던 존재가 누구예요? 임금인 거예요. 그러니까 임금의 어떤 그 사랑을 잃고 있는 거죠. 자, 잃었다. 그래서 얘가 어떻게 했어요? 유배로 온 거죠. 자, 생리사별 한 몸에 혼자 맡아서 삼천장 백발이 이랴에 길기도 길구나. 자, 결국 이렇게 임금의 사랑을 잃고 내가 유배를 와서 이렇게 임과 이별하고 있구나. 자, 풍파에 한 배 타고 놀던 저 무리들아 강천 지는 해에 주줍이나 무양한가 별탈이 없는가. 자,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여기서 지금 보시면 계속해서 자기는 아무런 잘못을 한 게 없고 근데 정치적인 싸움에 휘말려서 유배를 왔고 임금의 사랑을 잃어서 유배를 왔고 자, 요 얘기들을 굉장히 지금 비유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더라. 그러니까 말은 계속 바뀌지만 나는 되게 억울하게 유배해 있어? 나는 죄가 없어? 근데 그걸 모르고 임금님이 나를 유배를 보냈지? 이 얘기들이 지금 계속 반복되고 있다 정도만 여러분이 조금 알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정도까지 혹시 질문? 괜찮나요? 조금 어렵죠, 작품이. 그래서 저도 지금 다 여러분한테 해석을 다 안 해드리는 게 아예 디테일하게 다 볼 필요까지는 없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 부분들은 여러분 전체적인 흐름을 조금 봐드리고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 밑에 한번 보세요. 자, 이제 밑에는 역시 넘어갈 거예요. 뭐 같은 얘기들이기 때문에 얘네들은 좀 넘어가고 참고로 여러분이 한번 그냥 읽어주시면 될 것 같더라. 그래서 여기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별 얘기가 없고요. 많이 나오는 부분들도 아니에요. 계속해서 뭐냐 임금을 그리워하고 나는 죄가 없다. 풀려나고 싶다. 이런 얘기들이 지금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하지 않고 이 중간 부분은 날아가고요. 지금 잘 나오는 부분들만 여러분 이야기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쭉 넘어가시면 다음 장 넘어가 볼게요. 쭉쭉쭉 넘어가시면 자, 쭉 넘어갈게요. 자, 여기 한번 볼게요. 여기. 중간 부분 한번 볼까요? 군운이 물이 되어 요 부분 한번 볼게요. 이거 한번 찾으셨나요? 자, 요거 한번 볼게요. 자, 군운은 임금의 은혜가 되겠죠. 자, 임금의 은혜가 물이 되어서 흘러가도 자취가 없고 오가는 임금을 뜻합니다. 자, 임금의 얼굴이 꽃으로 돼 아름다워.
자, 근데 내가 눈물이 가려서 보지를 못하고 있구나. 자, 요 부분을 한번 보세요. 이 몸이 녹아져도 옥황상제의 처분이고 이 몸이 죽어져도 옥황상제의 처분이다. 자, 요 부분을 보려고 지금 이 중간 부분은 지금 넘어간 거예요. 지금 계속 똑같은 얘기여서. 그러니까 중간 부분에서는 계속해서 뭐야? 내가 억울하게 지금 이 싸움에 휘말렸고 내가 죄가 없는데 유배가 왔고 나는 억울하고 내가 풀려나기를 막 기다리고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어느 순간 이제 뭐냐 얘가 자신의 상황을 지금 받아들인 거예요. 어쨌거나 지금 내가 이렇게 유배가 온 것은 결국 누구의 결정인 거야? 이 옥황상제, 즉 임금의 결정인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이 몸이 녹아져도 이 몸이 죽어도 다 임금의 처분이니까 내가 어떻게 하겠다? 받아들이겠다 라는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한번 보세요. 그래서 내가 결국은 녹아지고 죽어져서 혼백조차 흩어지고 자, 공산의 해골같이 주인 없이 굴러다니다가 자, 그 다음 보세요. 공륜산 제1봉에 만장송이 파랑색 자 만장송이 되어 있어. 바람비 뿌린 소리 님의 귀에 들리기나 자 윤회 만겁하여 금강산에 학이 되어 자 요 부분들 자 내가 집 창밖에 외나무 매화가 되어서 여기 있잖아요. 이 부분 한번 보세요. 자 내가 아주 한참 나의 억울함을 얘기했어요. 하지만 결국 이게 모두 임금의 뜻이니까 나는 받아들이겠다. 그럼 받아들이고 자 내가 결국은 그러면 이렇게 죽을 수도 있잖아요. 자 죽고 나서 내가 다른 존재가 되어서 여기 여러분 앞부분에도 나왔었잖아요. 근데 앞부분에서는 나의 억울함을 지금 호소하기 위해서 뭐 예를 들어 자연물도 나오고 그 다음에 어떤 고사 속에 인물이 나왔잖아요. 그렇죠? 자, 근데 여기서는 이미 받아들인 상태에서 내가 그럼 죽어서 이런 다른 존재가 되어서 뭐가 되는 거죠? 소나무가 되어서 어떤 지조와 절개를 지키는 그런 존재죠. 그래서 바람비 뿌린 소리를 님의 귀에 들리게 한다라는 거는 나의 어떤 억울함이나 나의 어떤 충성심을 님에게 알리고 싶다는 거예요. 죽어서도. 자, 이런 얘기가 되겠고. 자, 두 번째는 보시면 내가 윤회를 만겁해서 아주 오랜 시간을 거쳐서 내가 죽어서 다시 태어나고 다시 태어나서 금강산에 학이 되어서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렇게 마음껏 솟아올라서 두어소리 슬피 울어. 왜 슬피 울어요? 억울하니까. 님이 그리우니까. 그래서 님의 귀에 들리게 하는 것도 옥황상제의 처분이겠구나. 자, 그럼 내가 이렇게 다른 존재, 다른 사물이 돼서라도 나의 마음을 님에게 전달하고 싶다. 자, 한이 뿔이 되고 눈물이 되어서. 그러니까 이게 지금 화자의 정서인 거예요. 억울한 거야. 나 억울해요. 자, 그것이 뿔이 되고 눈물이 되어 가지 삼아서 집 창밖에, 님의 집 창밖에 매화가 되어서. 여러분, 매화도 뭐예요? 지조와 절개를 드러내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얘가 전달하고 싶은 거는 다른 존재가 되어서도 나의 어떤 무죄 또는 임금에 대한 변함없는 충성심을 전달하고 싶더라. 자, 눈 내리는 가운데 혼자 피어서 베갯머리에 시드는 듯. 자, 그리고 월중소영의 한밤에 그 그림자가 자, 님의 옷에 비치거든. 어여쁜 이 얼굴을 너로구나 반기실까. 그러면 내가 이렇게 뭐 소나무가 돼서 나의 존재를 알리고 학이 돼서 나의 존재를 알리고 또는 내가 매화가 되어서 그 매화의 그림자가 님의 옷에 비쳤을 때 님이 나를 알아보실까. 근데 알아본다라는 확신은 없어요. 알아보실까? 이렇게. 그래서 계속해서 뭐다? 다른 존재가 되어서 님에게 자신의 변함없는 충성심을 얘기하고 싶구나. 자, 그래서 약간 이때는 뭐냐? 자신의 처지를 약간 수용은 하고 있는 상황이다. 라는 겁니다. 자, 그 뒤에 보세요. 자, 동풍이 유정하여 은은한 향기를 불어 올려서 지금 매화로 끝났잖아요. 그래서 지금 계속 매화, 자신을 지금 매화로 비유한 다음에 계속 이어지고 있는 얘기예요. 그럼 암향이라는 건 은은한 향기, 매화의 향기가 되겠죠. 자, 동풍이 어떤 마음이 있어서 뭐 아마 나를 불쌍하게 여겨서 나에 대한 마음이 있어서 나의 향기를, 이 매화 향기를 불어 올려서 고결한 인해생에 중림이나 붙이고 싶구나. 빈 낚싯대 비스듬히 들고 빈 배를 혼자 띄워서 백구 건너서 건덕궁에 가고 싶구나. 자, 그러면 여기도 지금 보세요. 요 얘기가 있죠.
건덕궁에 가고 싶구나 라고 했는데 건덕궁이 어디야? 궁궐이야. 계속해서 뭐야? 어떤 존재가 돼서라도 님에게 가고 싶다. 내 마음을 전달하고 싶다. 지금 제가 중간에 날린 이유도 같은 건데 계속해서 표현은 바뀌지만 하고 있는 얘기는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것만 여러분이 조금 알고 가셨으면 좋겠다. 자, 그래서 그래도 한 마음은 위걸에 달려 있어. 자, 위걸, 궁궐이 되겠죠. 자, 그래도 내 마음은 위걸에 달려 있어. 내 묻은 누역 속에 님 향한 꿈을 깨어서. 그러니까 얘가 뭐 가난하고 누추한 곳, 바로 유배지죠. 내가 유배온 가운데 님 향한 꿈을 깨서. 자, 일편장안을 일하에 바라보고 외로 머뭇거리며 오리 머뭇거리며 자, 이 몸의 탓이란가 이 몸이 전혀 몰라 천도막막하니 물을 길이 전혀 없구나. 자, 그러면 여러분 지금 한번 보시면 어떤 얘기냐면 자, 일단 내가 이렇게 자연물이 돼서 님에게 내 마음을 알리든 아니면 얘가 이제 이렇게 배를 타고 임금이 계신 곳에까지 가든 이 유배지에서 님 향한 그런 마음을 계속해서 전달하고 싶다. 라는 얘기예요. 괜찮아요? 자, 그 얘기까지 보시고 한번 여기까지 질문. 괜찮나요? 그러면 그 밑에 보세요. 자, 일편장안. 여러분, 장안이라는 거는 이 성안. 그러니까 여기서도 얘가 뭐냐? 궁궐이 되는 거예요. 자, 일편장안을, 즉 임금이 계신 곳을 바라보고 자, 그르게 머뭇거리며 외다, 그르다. 그러니까 요거까지는 모르셔도 돼요. 그냥 얘가 머뭇거린다. 라는 게 되겠죠. 자, 머뭇거리며 이 몸의 탓인가. 자, 그러니까 지금 님을 그리워 하고 있지만 얘가 지금 약간 머뭇거리고 있는 모습을 지금 여러분 드러내주고 있는 거죠. 자, 이 몸의 탓이란가 이 몸이 전혀 몰라. 자, 하늘의 뜻이 막막하니 물을 길이 전혀 없구나. 자, 여기서 지금 보시면 결국은 얘가 지금 그 님에게 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어요. 자, 그런데 지금 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거죠. 그리고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고 있는 거야. 자, 복희시 54괴 천지만물 섬긴 뜻을 자, 요거는 지금 뭐냐면 어떤 뭐 점괘 앞날을 예언하는 그런 것 앞날을 예언하는 어떤 그런 점괘를 자, 그 천지 만물을 섬긴 뜻을 주궁을 꿈에 배워서 자세히 여쭙고 싶구나. 그러니까 요거는 좀 잘 모르셔도 되는데 뭐 중국의 어떤 그런 성리학에서 이 세상의 천지를 만들게 된 그런 뜻. 얘는 앞에는 모르셔도 되고요. 그냥 요 뒤만 보시면 돼요. 같은 얘기예요. 요게 같은 얘기니까 그냥 천지를 만든 뜻을 자, 그것을 만든 사람을 꿈에 배워서 자세히 여쭙고 싶구나. 그러니까 왜 이런 상황이 되었고 나는 왜 이렇게 유배를 왔고 하는 것들을 내가 알 수가 없으니까 그것을 이 사람을 만나서 묻고 싶구나. 자, 하늘이 높고 높아 말없이 높은 뜻을 구름 위에 나는 새야 네가 아니 알겠더냐. 자, 그러면 나는 한낱 하나의 존재이기 때문에 이 세상이 이렇게 만들어진 그 원리나 뜻을 잘 모르죠. 자, 모르고 지금 이렇게 된 상황, 그리고 내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니까 이 천지를 만든 사람에게 그것을 묻고 싶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좀 약간 자신의 어떤 답답한 심정을 표현하고 있는 거죠. 아, 이내 가슴이 산이 되고 돌이 되어서 어디 어디 쌓였으며 비가 되고 물이 되어서 어디 어디 울며 갈까. 아무나, 자, 이 마지막 부분의 포인트는 이거예요. 아무나 내 뜻을 알아주는 이가 있으면 아는 사람 이런 뜻이에요. 아무나 내 뜻을 아는 사람이 있으면 백세 이 한평생 교류하면서 오래오래 서로 살고 싶구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내 가슴이 산이 되고 돌이 되고 어디 어디에 쌓였다라는 건 어떤 분함 이런 게 쌓인 거죠. 자, 그리고 비가 되고 물이 되어서 어디 어디 울며 갈까? 그러면 자, 그런 어떤 억울하고 분한 게 쌓였고 그래서 너무나 슬프고 그런데 내 마음은 알아주는 사람이 없고 어디 말할 데도 없고 그러니까 내 뜻을 아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과 얘기하면서 영원히 살고 싶구나. 근데 그 사람이 결국 누구였으면 좋겠어요?
임금이었으면 좋겠죠. 그래서 명시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지만 임금이 내 마음을 알아줬으면 좋겠다. 이렇게로 지금 끝맺고 있는 겁니다.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보통은 얘가 나올 때 지금 할 때도 고민을 많이 했는데 중간에 아까 날린 것도 그런 거예요. 얘를 다 할 필요는 없어요. 근데 아까 제가 설명한 부분들, 요 지금 화자를 다른 존재, 아까 고사 속의 인물이나 아니면 자연물에 빗댄 표현들이라든가 아니면 임금이 계신 곳을 나타내는 궁궐이 나와 있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많이 출제됐어요. 그러니까 부분 끊어서 나오거든요. 이따 뒤에 문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래서 전체적인 것들을 지금 제가 한번 쭉 이렇게 봐드리긴 했지만 그리고 뒤에 해석도 실어드렸지만 얘를 다 안다는 필요가 없고 화자를 뭐에 빗댔는가 화자의 억울함을 설명하기 위해서 어떤 고사를 인용했는가 임금이 계신 곳을 무엇으로 빗댔는가 거기에만 조금 포인트를 맞춰서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특히 1학년들은. 까지 괜찮아요? 이걸 다 해석할 필요가 없어요. 해석할 필요가 없으니까 해석을 안 해드린 거예요. 그건 이따 문제 풀어보시면 여러분 아실 거고 구절구절 제가 다 설명하지 않은 부분들은 뒤쪽에 넣어드리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얘는 결국은 이 중간중간에 약간 자연 친화적인 이런 내용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낚시 나오면 자연 친화니까. 그러면 자연 친화를 하고 싶은 마음, 그냥 이런 유배지에서 자연을 즐기며 살아가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결국 임에 대한 그림이 있기 때문에 또는 임에 대한 어떤 충성심, 억울함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임금에게 가고 싶다라는 말을 반복해서 쓰고 있다. 그것만 여러분이 조금 봐주시면 될 것 같더라. 그리고 이제 가서도 거의 뭐예요? 바로 가지 못하고 약간 머뭇거리는 그런 모습들도 드러나더라. 라는 거까지 괜찮아요? 디테일한 해석들은 여러분 뒤에도 다시 한번 써드렸으니까 참고로 읽어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요 정도 한번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뒤에 한번 보시면 자, 요 얘기를 가지고 현대어 풀이를 넣어드렸어요. 현대어 풀이를 넣어드렸고요. 잘 나오는 부분만 제가 체크해 드릴게요. 자, 일단 이 가 부분. 자, 그래서 다는 아니더라도 제가 일단 해석해 드렸고 그 다음에 화자를 빗댄 부분이 있는 부분. 요거 가 부분 한번 잘 봐주시고 그 다음에 이 나 부분 마찬가지예요. 화자에 대한 억울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지금 뭘 해줬냐면 고사 속의 인물들을 등장시켜줬죠. 괜찮아요? 자, 요 장면. 자, 요 장면 한번 봐주시면 될 것 같더라. 그리고 밑에 해석은 다 되어 있으니까 참고로 한번 보시고 여러분들이 요걸 보시는 게 아니라 해석을 봐주시는 걸 권장드려요. 해석만 여러분 읽어보시면 되고 1학년 같은 경우는 만약에 얘가 연계가 돼서 나온다 하더라도 3인국, 송민국 할 때 연계가 된다 하더라도 거의 약간 해석되거나 어휘풀이를 줍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뭔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는데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다 줍니다. 이렇게 1학년들은. 이렇게 봐주시고 자 뒤로 넘어가시면 뭐 얘네들은 뭐 나오게 된다면 요 앞부분 노나라 뭐 월인 요 정도가 조금 나오긴 하는데 뭐 빈도수가 높진 않으니까 얘는 넘어가고요. 자, 이렇게 이제 시구풀이나 뭐 어휘풀이라든가 여러분 넣어드렸습니다. 잘 나오는 부분. 자, 7쪽 보시면, 자, 여기 가 부분. 여기 학이 되어서 소나무가 되어서 요 부분 있잖아요. 요 부분이야, 그냥. 요 부분. 이 빗댄 표현들. 거의 나오는 게 정해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밑에 쭉 내려가시면, 요 정도, 네. 요 정도가 빈도수가 높더라. 지금 체크해드린 부분. 괜찮나요? 그래서 그 부분들은 현대풀이가 밑에 있으니까 한번 읽어봐 주시면 되더라. 근데 내용은 없다. 유배가사들의 내용이 없어요. 실제로. 빗댄 표현들만 조금 조심해 주시면 된다. 까지 봐주시고 자 뒤로 넘어오시면 자 이렇게 계속해서 시구풀이들 네 제가 다 하지 않은 부분들 여기 다 이렇게 여러분 써 있습니다. 참고로 한번 봐주시고요. 한 번만 정독해 주세요. 자, 뒤에 한번 넘어오세요. 여러분, 9쪽 한번 보도록 할게요. 9쪽. 9쪽. 자, 이게 다다. 주제가 다다. 이 시의 어떤 부분도 주제가 다다. 요것만 조금 여러분이 봐주셨으면 좋겠다. 자, 나머지는 한번 여러분 참고로 읽어봐 주시고요. 요 단어 좀 알고 갔으면 좋겠다. 자, 요 얘기는 맨 처음에 했던 얘기고요. 이렇게 충신이 임금을 연모하는 노래를
를 충신 연군지사라고 하더라. 요 단어 좀 봐주셨으면 좋겠다. 요거 괜찮나요? 나머지들은 여러분 내신이 아니니까 참고로 한번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전체적인 여러분 틀만 한번 봐주시면 됩니다. 너무 디테일까지는 안 가셔도 된다. 자, 뒤에 넘어가시면 볼만한 게 이거예요. 지금 이 시어에 대한 거. 아까 제가 중요하다고 얘기했던 그 부분들에 다 나와 있던 단어들이에요. 임금이 계신 곳. 그 다음에 화자의 어떤 처지를 드러낸 그런 존재들 있잖아요. 요게 다예요. 이것만 알면 돼. 이 작품에선 이것만 알면 됩니다. 이것만 알면 돼요. 다 필요 없어요. 이것만 알면 돼요. 그럼 이제 이런 생각 하지. 다 필요 없는데 왜 했지? 네. 자, 근데 문맥은 아셔야죠. 그래서 중간중간 다 날려서 읽은 거다라고 하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요 나머지들은 이제 1학년, 2학년들, 3인국, 송민국이 들어갈 때 연결될 수 있는 아이들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말하지만 다 보실 필요까지는 없더라. 자, 이렇게 나머지는 한번 읽어보세요. 여기 무오사에 대한 이야기가 여러분 제가 한번 써드렸는데 이게 암기로 들어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이런 정치적인 어떤 세력, 그 연산군 때 그 연산군을 비판하면서 그 신하들끼리 지금 이렇게 갈등이 있었던 그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자세하게 아실 필요까지는 없고요. 그냥 이게 정치적인 어떤 문제가 있었구나. 그래서 얘가 거기에 휩쓸려서 유배를 가게 됐구나. 그 정도만 아시면 돼요. 네네네. 자, 그렇게만 봐주시면 된다. 요거 참고로 보시고요. 자, 뒤로 넘어가시면, 자, 여기 문제 하나 있죠. 자, 문제를 풀고 각자 쉴 거예요. 자, 문제를 풀고 각자 쉴 거고, 자, 앞부분이 지금 했던 우리, 작품이고, 만분가고, 자, 뒷부분은 배우지 않은 별사미인곡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본 작품도 물론 다 되진 않겠죠. 근데 아까 말했지만 흐름만 보시면 문제 푸는 데는 지장은 없어요. 그래서 지금 한번 풀어주세요. 자, 5문제 여러분 집어넣어 드렸거든요. 자, 한번 읽어 봐주세요. 자, 5문제. 자, 5문제 풀고 각자 쉬겠습니다. 시간은 8분 정도 드릴게요. 자, 한번 보세요. 여러분이 이제 문제를 푸실 때 이런 거예요. 지금 1학년들은 좀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요 정도 느낌, 요게 1학년 같은 경우는 한 5월, 6월의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1학년들은. 자, 그럼 문제를 한번 볼게요. 이제 뭐 두 작품이 나왔을 때 공통점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여러분들이 문학 문제를 보셨을 때 가장 기본으로 가셔야 될 건 뭐냐? 정보를 주는 애를 일단 찾으세요.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뭐예요? 3번 문제 같은 경우는 정보를 지금 주는 문제입니다. 우리가 했던 그 얘기예요. 한번 볼게요. 자, 만분가가에 대한 거. 네, 유배를 간 작가가 선상의 옥황에게 호소하는 형식이구나. 우리는 이미 얘가 누군 줄 알고 있죠? 누구예요? 임금이잖아요. 괜찮아요? 임금이야. 자, 그래서 연군의 마음을 표현하는 유배가사의 효시. 여러분 효시라는 거는 처음이란 얘기예요. 처음, 시작 이런 얘기예요. 자, 그래서 유배를 간 작가가 임금에게 어떤 자신의 마음을 호소한다. 연군까지 됐고요. 자, 이후 여러 작품에 영향을 주었다. 자, 가사의 대표적인 송민공 역시 자, 이제 송민공 나왔죠? 탄핵을 받아서 조정에서 물러나게 된 작가가 그러니까 벼슬에서 물러나게 된 거죠. 임금에 대한 그리움을 노래했는데 만분가의 형식을 계승했더라. 이게 아까 말했던 요거예요. 그래서 임금을 천상계의 옥황상제로 자신을 천상계의 선녀로 그렇게 표현하는 형식이다. 유배가사가 대부분 이런 형식이 많다라는 거. 그래서 고전 시간은 약간의 틀들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틀을 좀 이해하시는 게 제일 좋더라. 여기까지 괜찮나요? 그러면 만분가를 먼저 볼 건데 여러분이 이렇게 두 작품이 있으면 만약에 내가 이 송민곡도 배워서 알아. 그럼 뭘 먼저 가든 전혀 상관이 없는데 내가 송민곡을 몰라. 그러면 만분가부터 가시면 되겠죠. 괜찮아요? 네. 자, 그러면 만분가부터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어떻게 가느냐?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정보. 아, 얘는 지금 어떤 상태야? 유배를 갔어. 요거. 그 다음 두 번째, 천상의 옥황에게 호소하는 형태이더라. 자, 그리고 얘는 연군의 정서를 노래하고 있더라. 자, 요거. 자, 그래서 옥황에게 호소. 이렇게 여러분이 보기의 내용의 키워드를 생각해 주시고, 자, 그 다음 아까 제가 외우라고 하는 거 여러분 배곡경은 무조건 외우셔야 돼요. 1학년, 2학년, 3학년 모두. 아시죠? 자, 배곡경, 즉 옥황상제가 사는 궁궐 and 얘는 뭐다? 임금이 계신 궁궐. 요 정도. 그러니까 자청천 뭐 이런 거 몰라도 돼요. 다 필요 없고 여러분이 이것만 아시면 됩니다. 이게 임금이 계신 궁궐이구나. 난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넘어가세요. 구말리를 꿈에라도 갈 듯 말 듯. 자, 내가 이 임금이 계신 곳을 꿈에라도 갈 듯 말 듯 너무나 뭐하고 있다? 그리워하고 있다. 근데 몰라? 그냥 넘어가세요. 모르면 넘어가라니까. 자, 차라리 쉬어디어. 자, 여러분 요거 정도는 알고 가셔야 되는 어휘예요. 색깔의 차이는 빈도수의 차이다. 중요도의 차이다. 근데 요 정도는 외워주십니다. 차라리 쉬어디어는 사라져서, 죽어서 이런 의미예요. 자, 얘는 사라지다, 죽다. 보통은 죽다로 해석을 합니다. 자, 내가 차라리 죽어서 억만만 변화해서 남산 그 늦은 봄에 자, 그럼 보세요. 두견이의 넋이 되어서 구름이 되어서 여러분 된다라는 거는 긍정인 거예요. 그럼 내가 이런 존재가 되어서 320 몰라도 돼. 근데 여러분이 옥황은 아셔야 돼요. 그러면 내가 이런 존재가 되어서 옥황 앞에 앉아서 요거를 차리고 싶다. 근데 여러분이 만약에 얘를 정말 몰라. 그럼 넘어가. 내가 두견이의 넋이 되어서 구름이 되어서 말씀을 실컷 하고 싶다. 내 마음을 얘기하고 싶다. 요거잖아요. 그냥 아는 단어에 집중해서 가라. 그러면 요걸 봤었을 때 결국 옥황한테 호소하고 있구나. 그게 결국 누구다? 임금한테 자신의 마음을 전달하고 싶더라. 까지 되잖아요. 그쵸? 자, 그 다음에 지금 밑에 보시면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거 모를 수 있죠. 자, 문제로 나올 것 같은데 몰라. 그럼 넘어가세요. 자, 넘어가시고 자, 넘어가셔서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쭉 넘어가셔서 자, 내가 님의 옷을 다 못하여도 님의 은혜를 추우나 갚으리라. 모르겠는데 그럼 넘어가세요. 넘어가도 이건 알잖아요. 인의 마음을 님을 위해서 지켰더니 이건 알잖아요. 모르는 건 넘어가세요. 넘어가시고 자, 내가 님을 위해서 내 마음을 지켰는데 모르겠는데 넘어가시고 님 계신 데를 바라본대요. 그럼 보세요. 님 계신 데를 바라본다는 건 님이랑 같이 있어? 따로 있어? 따로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왜 따로 있는지 이미 알고 있죠. 왜? 얘는 지금 유배해 왔잖아요. 자, 약수가 가려진데 구름길이 험하구나. 약수도 반드시는 아니지만 왜냐면 어휘뿌리가 나오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알고 가시면 좋습니다. 자, 약수는 보통은 뭐냐? 전설 속의 큰 강이기 때문에 장애물로 많이 나와요. 여러분이 다른 유배 가사를 보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요걸로 많이 나오고 모른다 쳐도 가려졌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구름길이 험하구나. 근데 아까 말했지만 구름을 애들이 많이 오해한다고요. 구름을 많이 오해한다. 왜? 암기의 폐해죠. 암기의 폐해. 자, 그래서 요거를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요거. 구름이 되어 이 부분을 여러분이 조금 머릿속에 있으셔야 이 밑에 내려오시면 이 구름이구나. 그러니까 임금한테 가는데 좀 험하구나. 요 정도 봐주시고 만약에 이걸 캐치하지 못했다 그럼 캐치한 부분까지만 보시고 가시면 됩니다. 괜찮아요? 자, 이미 아까 해석을 했기 때문에 지금 거의 날려서 읽었는데 실전에서 똑같아요. 1학년, 2학년, 3학년 다 똑같아요. 전부 다 해석하면 너무나 좋겠지만 실제 문제는 전부 다 해석하지 못해도 맞추시는 문제가 많아요. 지금 3학년들은 얘네 문제가 조금 쉽게 느껴지겠지만 어쨌든 기출됐던 모의고사 문제들까지 같이 넣어드렸고 옛날 문제니까 조금 쉬운 것 뿐이에요. 자, 한번 보세요. 여성적 어조를 통해서 자, 그러니까 요게 문제는 이거죠. 여러분들이 여성화자라는 것을 만약에 이 작품에 대한 좀 기본적인 이해가 있으면 크게 어렵지가 않을 거고요. 만약에 기본적인 이해가 없으면 사실 찾기가 어려운데 자, 요런 거 한번 보세요. 앞에 넘어오시면
쭉. 네. 님이라든가 아니면 오색실의 이음이 짤과 님의 옷을 짓지 못하더라도 뭐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럼 옛날에는 이렇게 옷을 짓는 길쌈하는 것은 여성의 역할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아, 얘가 여성 화자구나. 그럼 얘가 아, 여성 화자구나. 왜 옷을 짓는 이야기가 나오니까 라고 짐작할 수 있고요. 여성 화자니까 뭐가 되겠어? 여성적 어조가 되겠죠. 괜찮아요? 이렇게 짐작하셔도 되고 작품에 대한 전반적인 틀로 이해하셔도 되고요. 까지 괜찮나요? 네. 해설지 설명은 그냥 뭐 임금과 신하의 관계를 남녀 관계로 표현했다라고 했지만 여러분이 왜 얘가 남녀 관계인가 라는 거 유배가사의 전반적인 틀을 이해하고 암기식으로 접근을 하든 아니면 이런 부분으로 왜냐하면 님을 만났다고 해서 님이 무조건 남자인 건 아닌 경우가 있어요. 근데 대부분 님이라고 했을 때 남성 화자인 경우가 아니, 남성인 경우가 많긴 하지만 100%가 아니기 때문에 단순히 얘만 보고 여러분이 가시는 것보다 이런 근거를 찾아주셔야 된다라는 거. 자, 2번 보시면 자, 요거 좀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아요. 2번 한번 보시면 님과의 관계 회복에 대한 자, 일단 얘는 맞고 자, 2번 님과의 어떤 관계 회복에 대한 부정적 인식 어디 있을까요? 찾은 사람. 찾은 사람. 자, 아까 읽었던 부분에 있어요. 제가 체크한 부분에 있어요. 님과의 관계 회복이 쉽지 않겠네? 라는 게 있어요. 어디 있죠? 그치. 지금 여기 한번 보시면 이렇게 약수가 내가 님 계신 데를 바라왔어? 근데 뭐가 가려져 있고 험하잖아요. 요거. 자, 그래서 이 부분이 해당하더라. 그러니까 내가 님한테 가는 게 쉽지 않겠구나. 그래서 관계 회복이 좀 어렵구나. 자, 조금 1번 문제 어렵습니다. 자, 요 정도 한번 봐주시고 자, 그리고 나서 여러분 그 다음 자, 3번 보세요. 화자가 현재 상황에 대해 처하게 된 원인 그게 뭐예요? 님과 떨어져 있는 거죠. 여러분이 유배라는 걸 모르셔도 일단 님과 떨어져 있잖아요. 흠과 님과 떨어져 있게 된 원인이 어디 나왔죠? 그건 안 나왔죠. 우리가 그러니까 보기를 통해서 얘가 유배를 당했어. 라는 거는 보기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거고 다라는 작품 내에서 얘가 왜 님과 이렇게 떨어져 있게 되었는가 라는 게 있긴 하거든요. 비유적으로 장한 어젯밤에 무서리가 섞어치니 이런 게 바로 얘가 겪은 시련이잖아요. 근데 이거는 비유적이잖아. 까지 괜찮아요? 그래서 직접적으로 서술하게 되었다라는 말이 틀린 거예요. 괜찮아요? 네. 그래서 만약에 이게 간접적, 비유적이라고 하면 맞을 수 있겠지만 자 여기에서 그 원인을 직접적으로 서술하고 있다 해서 가가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가를 보고 답이 나올 수 있겠죠. 자 4번은 그냥 바로 가도 될 것 같아요. 아까 우리 고사 속 인물이 있었죠? 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은 조금 여러분 어려워요. 그래서 1번이 약간 가작품에 대한 약간의 여러분이 지식이 있으면 조금 쉬울 거고요. 지식이 없으면 이 문제는 조금 사실 어려워요. 생각보다 어려운 문제입니다. 자, 여기 지금 보시면 1번에 4번은 요거죠. 자, 초객의 후신인가? 자, 내가 초객의 후신인가? 원래 요 정도는 여러분 어휘풀이가 나와요. 요 정도는 원래 나오거든요. 근데 얘는 지금 안 나와 있는 상태인데 가태부의 넋이런가? 요거. 요 부분이 1번에 4번에 고사 속의 인물을 가지고 자신을 그 표현을 해준 거죠. 그래서 유사한 처지 바로 뭐냐 얘네들도 억울하게 유배를 당한 얘기고요. 실제로 뭐 자살 한 명은 자살하죠. 네. 그 얘기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공간적 배경을 통해서 님이 계신 님을 천상의 존재로 표현했다. 이런 거 회곡경 1번에 5번 뭐 얘만 되는 건 아니에요. 배곡경도 되고요. 자청천도 되고요. 그 다음 밑에 쭉 내려가시면 뭐 자미궁도 되고요. 그쵸? 하나만 되는 건 아닙니다. 자미궁, 자청천, 그 다음에 배곡경 이런 것들이 님을 천상의 존재로 표현하고 있더라. 아 괜찮아요? 자 이렇게
자, 문학의 트렌드가 지금 계속해서 어려워지고 있는데 지금 어렵다의 어떤 포인트는 지문에 대한 포인트가 아니라 선택지의 까다로움입니다. 지금 요 정도를 낼 거면 어휘풀이가 조금 더 들어가요. 실전에서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라는 거. 어려운 문제였다. 자, 일단 가만 보고도 답이 나왔으니까요. 그 뒤에 가볼까요? 2번. 자, 가장 적절한 거고요. 지금 옛날 문제여서 조금 문제 자체는 쉽고요. 뭐 그냥 예죠. 네, 뭐 이거는 틀린 사람은 일단 잘 안 읽었거나 수업을 안 들었거나. 자, 얘가 두견이에 넋이 되어서 구름이 되어서 이런 말 나오잖아요. 굳이 더 하지 않아도 되겠죠. 혹시 요 단어 뜻 모르는 사람 희화화라고 하면 대상을 우스꽝스럽게 표현한 거다. 나머지는 괜찮을 것 같아요. 경물은 경치, 사물, 요거. 자, 요 정도. 괜찮으시면 3번 가볼게요. 혹시 여기까지 질문? 괜찮니? 자, 제가 아까 고전시가 해석할 때 선생님 너무 날려 읽어서 해석이 안 돼. 필요가 없으니까 해석을 안 한 거예요. 집착하지 마시고 나 하나하나 해석하고 싶은데 그럼 얘기해 주시면 돼요. 괜찮아요? 네. 자, 그 다음 요거 한번 보세요. 3번 보시면 3번 보세요. 자, 여러분이 이렇게 두 개를 복합적으로 물어볼 때 내가 가를 읽었고 가에 관련된 문제를 풀면 풀수록 가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겠죠? 그래서 일단 한 놈만 패라고요. 싸울 때도 마찬가지야. 한 놈만 패라고. 알았죠? 여자애들 싸울 때 알지? 머리끄댕이를 일단 잡아야 이겨. 알지? 이렇게 안 싸워봤어? 그래. 안 싸워봤는데. 자, 남자애들은 어떻게 해야 돼? 남자애들은 어떻게 이겨? 선빵. 네, 될게요. 너무 폭력적인 수업이 될 것 같으니까. 자, 들어볼게요. 자, A 부분을 한번 보자. 자, A 부분은 우리가 두견이에 넋이되어 라고 하는 거예요. 자, 죽어서 다른 존재가 돼서라도 아까 여기 지금 A에서는 두견이 나왔죠? 자, 다른 존재가 돼서라도 자신의 소망을 이루고자 한다. 괜찮아요? 굳이 안 가도 되겠죠, 요거는? 네. 일단 A는 맞습니다. 자, B는 볼게요. 자, 마음에 담아둔 말을 실컷 전하고 싶어 하는 화자의 발음이다. 자, B가 뭐냐면, 흉중에 쌓인 말씀을 실컷 사례리라. 굳이 앞에까지 안 넘어가도 되죠? 넘어가? 여러분, 반응이 없으면 넘어간다니까요? 넘어가면 집에도 못 가요? 여기 B 여기 있잖아요. 여기. 흉중에. 여러분, 흉중이란 말도 어휘풀이 안 된 상태로 많이 나와요. 그냥 내 가슴에 있는 요 정도는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쌓인 말씀을 실컷 사례리라, 아래다, 말하다 이런 게 되겠죠. 아, 괜찮아요? 그러면 뭐 특별히 얘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자,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C를 보시면 여러분 C는 뭐냐면 대곡 같은 이내 마음을 님을 위해서 지켰다. 그럼 임에 대한 자신의 마음이 옥처럼 순수하다, 깨끗하다, 맑다 됩니다. 자, 그 다음 D를 가볼게요. D. 자, 일목수죽에 취수도 냉박할사. 자, 그럼 여러분 냉박 요거는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왜냐면 취수 정도는 어휘풀이가 나와야 되는데 안 나왔죠. 취수는 푸른 소매. 자, 장면을 한번 넘겨 드릴게요. 자, 여기 지금 D를 보시면 해질녘에 수, 죽, 대나무에 기대서 취수, 푸른 소매가 냉박, 차갑구나. 왜 차갑겠어요? 얘가 여기 이 무서리 때문에, 서리 때문에. 아, 괜찮아요? 자, 요 얘기를 같이 보시면 자, 여기 쭉. 자, 그러면 화자와 떨어져 있는 고독한 시 공간. 일단 여러분 이거는 이 시에서 깔고 있는 얘기예요. 선생님, 뒤에서 떨어져 있는 걸 알 수가 없는데요? 라고 하시면 안 돼요. 왜냐면 이렇게 밑줄이 있거나 조건이 있었을 때는 여러분 뒤만 보세요가 아니라 상황이나 정서는 전체적인 흐름을 가지고 파악해야 돼요. 그럼 얘는 님과 떨어져 있는 그런 상황에서 화자가 지금 느껴지는 그 쓸쓸함 바로 뭐예요? 얘가 지금 푸른 대나무에 기대어 서서 취수 푸른 소매가 차갑구나. 그 차갑다를 통해서 쓸쓸함을 드러내고 있더라. 그러니까 긍정 부정의 시어로 판단해야 되는데 여러분이 물론 여기에서 고민을 할 수는 있어요. 그럼 넘어가세요. 고민되면 넘어가시고 자, 그 다음에 2를 보시면 자, 약수가 가려졌어요. 자, 그래서 구름길이 험하구나 라고 했는데 자, 일단 님과 떨어져 있어요. 자, 그리고 화자의 그리움. 자, 요걸 선생님 어떻게 알 수 있나요? 난초. 우리가 난초가 님에 대한 어떤 충,
지조절개, 님을 생각하는 마음이 되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얘는 가능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이럴 수 있어요. 나는 이걸 갖고 님에 대한 화자의 그리움을 판단할 수가 없는데 라고 하시면 일단 얘도 마찬가지로 물음표하고 가셔도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 볼게요. 송민국. 자, 송민국 한번 보시면 자, 요거 보세요. 자, 해석이 안 되는 것들에 집착하지 마시고 이렇게 지금 기호를 줬으면요. 기호를 읽어가면서 가세요. 자, 지금 이렇게 뒤죽박죽 되어 있는데 가부터 읽는 게 좋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꼭 정석대로 1번부터 갈 거라는 생각을 버리시고 내가 지문을 읽거나 문제를 풀 때 편한 순서로 재구성하셔야 돼요. 가부터 가볼게요. 님과 떨어져 있는 시공간에 그럼 여기도 님의 부재가 있어야 되는데 자, 모첨 찬 자리에 차갑다. 밤중에 돌아오니 여러분 모첨은 초가집이에요. 자, 반벽청등은 그러니까 등불이야 등불. 자, 벽에 있는 이 등불을 누구를 위하여 밝혔는가? 자, 여기 지금 가는 요 부분까지니까 자, 찬자리에 한밤중에 돌아왔고 반벽청등은 누구를 위해 밝혔는가? 오르며 헤매며 미안해요. 오르며 내려오며 산에 올라갔다 내려간 거예요. 실제로. 자, 그 다음에 강가를 헤매며 반이니 방황하니 잠깐 사이에 멱진 기운이 닿아여 풋잠을 잠깐 드니 정성이 지극하여 꿈에서 님을 봤어요. 그럼 잠깐 스톱. 여러분이 여기까지만 봤을 때 님의 부재를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전체적인 흐름을 보니까 지금 꿈에서 님을 봤다라는 건 지금 무슨 상황이야? 님의 부재 상황이구나. 그래서 님을 너무나 그리워해서 내가 꿈을 꾸고 있구나. 까지 여러분이 가주시면 좋더라. 까지 괜찮아요? 그래서 흐름을 봐야 된다. 밑줄만 보시면 안 된다. 자, 그러면 어떤 지금 님의 부재 상황이 되겠고 그리고 차갑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마찬가지 아까랑 비슷한 상황입니다. 이런 촉각적 심상을 통해서 님이 없기 때문에 차가움, 부정적인 시어를 써준 거예요. 왜냐하면 보통 그 이불에 또는 집에 사랑하는 님과 원래는 같이 있어야 되는데 님이 없기 때문에 님이 없어. 나 혼자 있어. 그래서 차갑다라고 표현을 해준 거죠. 괜찮아요? 이렇게 같이 있었으면 따뜻했을 텐데 이런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보셨을 때 얘 4번 맞는 거죠. 그래서 다시 말하지만 단순히 이 부분만 보시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문맥상의 흐름까지 같이 고려해야 얘를 판단할 수 있고 보통 님의 부재 상황에서 자, 님이 부재한 상황이야. 그럼 여기에서 얘가 차갑다, 외롭다, 쓸쓸하다 그 이유는 다 요거겠죠. 그리고 그것을 직접적으로 님이 없어서 외로워요, 슬퍼요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요거를 그냥 감각적이나 비유적으로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차갑다라는 거는 부정적인 감정이고 왜 그런 감정이 들었어? 님이 없기 때문에. 춥다, 외롭다 이렇게 이어지게 되는 거죠. 자, 얘는 맞는 얘기가 되겠고 자, 나를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옷 같은 얼굴이 밤이나 자, 잘 보세요. 앞에 문맥을 보시라고 했죠. 얘만 보면 얘가 누군지 몰라. 근데 앞에 보시면 꿈속에서 님을 봤고 그 님의 옷 같은 얼굴이 반이나 늙었구나. 그럼 이때 옥은 굉장히 곱다의 뜻이 되는 거예요. 까지 괜찮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님에 대한 나의 마음이 옥처럼 순수하다가 아니라 요거는 님의 얼굴을 옥으로 비유했구나. 근데 아마도 여러 가지 시달려서 지금 상태가 좋지 않으니까 좀 얼굴이 여의었다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는 거겠죠. 답은 3번이 되겠죠. 정확하게 해석하지 못하셔도 앞뒤 문맥을 보시면 여러분이 확인할 수가 있더라. 나머지까지는 여러분 제가 굳이 하지는 않겠습니다. 이런 거 지금 다는 되게 명확하잖아요. 그렇죠? 네. 나머지까지는 보진 않을 건데 혹시 3번 틀린 사람들 중에서 선택지 봐줬으면 좋겠다. 괜찮나요? 괜찮나요? 부끄러워하지 마요. 안 부끄러워? 자, 여기까지 괜찮으시면 그 뒤에 4번, 5번 보시면 얘는 나에 대한 문제고요. 지금 5번도 기억 니은에 대한 얘기니까 해당하는 게 있는지 한번 보시고 자, 얘 해당하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 요거는 답 요거죠? 자, 여기서는 방해물이 아니라 여기서 방해물은 약수였고요. 여기에서 구름은 화자를 나타내는 대상이었죠.
다시 말하지만 이렇게 보통 구름을 간신으로 많이 표현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헷갈릴 수 있다. 3인국, 송민국 할 때 그래서 특히 요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요거. 아, 괜찮나요? 네. 자, 요 정도 봐주시고요. 자, 위에 요 작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별삼이인국을 볼 건데요. 별삼이인국을 보기 전에 1번 문제 밑에 보시면 제가 송미인국 처음 부분을 넣어드렸어요. 별삼이인국은 이 송미인국과 삼이인국이 있고 그걸 가지고 여러분 작품끼리 연계해서 지어졌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이 고전시가를 약간 배우다 보면 작품끼리 다른 작품인데 뭐 같은 사람이 쓸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이 쓸 수도 있어요. 근데 작품끼리 연결되는 경우가 있어요. 자,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다음 주에 고공가랑 고공답 주인가를 설명해 줄 거거든요. 비슷합니다. 얘도 삼위인국, 송미인국을 정철이라는 사람이 썼고 그 작품과 연계해서 쓴 게 바로 요 김춘택의 별삼위인국이에요. 자, 여기서 여러분 미는 아름다운 사람이니까 임금을 뜻합니다. 자, 옛날에는 미인이 남자한테도 쓰였어요. 여러분 별자는 이별인 거예요. 그러면 미안해요. 미안해. 네모칸을 잘못 썼어. 한자를 모르는 게 아니야. 자, 이렇게야. 이 별자는 이별했다는 얘기예요. 이 사자는 생각하다. 따라서 그리워하다. 정도. 자, 그러니까 뭐예요? 이별한 님을 그리워하는 노래 정도가 되겠죠? 제목이 다 한 거예요. 괜찮아요? 자, 요 정도 볼 건데, 자, 밑에 보시면 알겠지만, 자, 이 노래는 삼인국, 송민국을 약간 모방했어요. 연계해서 영향을 받아서 지었고, 자, 이 삼인국, 송민국에 나타난 화자가 있거든요. 그 화자에게 말을 건네는 방식으로 써 있어요. 그걸 이해시키기 위해서 제가 송미인곡 앞부분을 써드린 거예요. 송미인곡이 어떻게 시작하냐면 저기 가는 저각시 어디서 본 듯도 한데 천상백옥경 아까 여기 어딘지 설명해 드렸죠. 이렇게 계속 나온다고요. 그래서 외워야 된다고. 자, 하늘나라 백옥경 그 궁궐을 어찌하여 이별하고 그러니까 임금이 계신 궁궐을 떠나온 거예요. 해다 저문 날에 누굴 보러 가시는가? 여기까지가 갑이라는 어떠한 여러분 임의의 명칭이에요. 자, A라는 사람이 얘기를 했어. 그랬더니 이제 그 다음부터는 뭐냐? 을려라는 또 다른 인물이 야, 너 잘 만났다. 내 사연 좀 들어볼래? 하고 사연풀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송민곡이 시작하거든요. 이 부분을 영향을 받아서 시작합니다. 자, 요거를 이해하시고 별삼이인곡 시작 부분을 볼게요.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자, 여보소, 저 각시님, 서러운 이야기를 그만하세요. 말씀을 들어보니 서러운 줄을 모르겠네. 야, 징징 그만 짜. 야, 이 징징아, 네 얘기를 들어보니까 나는 네가 서러운 줄을 모르겠는데? 너 전혀 서럽지 않은데? 슬퍼할 일이 아닌데? 이런 얘기예요. 인연인들 한 가지며 이별인들 같겠는가? 어떤 남녀 혹은 사람 간의 인연이 하나는 아니란 얘기죠. 그리고 이별이라고 해서 다 같은 이별인가? 다 같지 않단 얘기예요. 자, 또 나왔죠? 자, 이 광안전, 백옥경. 자, 이게 다 뭐예요? 임금이 계신 궁궐이에요. 자, 궁궐에서 님을 모시며 즐기더니 누가? 저 각시님이. 여러분 이 말이 되게 어려워요. 요게. 자, 얘는 저 각시님한테 말을 걸고 있는데 이때 각시님은 우리 좀 전에 봤던 송민곡의 화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른 작품에 송민곡의 화자한테 말을 걸고 있는 거야. 자, 내가 그래 송민곡 다 읽어봤네. 다 읽어봤어? 야, 좀 서러운 얘기 좀 그만해. 그만 울어. 야, 네 말을 내가 들어보니까 나는 네가 서러운 줄 모르겠어. 자, 인연인들 한 가지며 이별인들 같겠느냐? 인연도 같은 게 아니고 이별도 같지 않아. 자, 궁궐에서 임을 모시며 즐기더니 누가? 이 각시님이.
자, 주어를 써드릴게요. 이 각신님이 자, 궁궐에서 님을 모셔서 이때 각신님은 송미인곡에서 자신의 사연을 막 풀었던 사람이야. 자, 네가 님을 모시며 즐기더니 뇌래. 자, 아양이에요. 아양을 떨었으니 재앙인들 없을 소냐. 재앙이 있을 거라고요. 여러분 이 얘기는 실제로 송미인곡 내용에 있습니다. 송미인곡에서 얘가 아양을 지나치게 떨어서 님과 이별한 것 같아요 라는 내용이 나와요. 그걸 짚어주는 거야. 자, 아양을 그렇게 떨었으니까 오빠 나 오늘 오빠가 너무나 보고 싶었대요 뭐 이런 얘기 하니까 뭐야 너 질리는데? 하고 님께서 너를 내쳤지 작작 좀 하라고 약간 이런 뜻이에요. 자, 아양을 그렇게 떨었으니 재앙인들 없을 소냐. 재앙이 있지. 해다 저문 날에 가는 것을 해다 저문 날에 인과 이별하고 가는 것을 서러워하지 마. 여러분 지금 이 얘기가 아까 보셨죠? 송민국 처음 부분에 해다 저문 날에 누굴 보러 가시는 거라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얘기 서러운 얘기 그만하소. 그 다음에 아양을 떨었다라든가 해다 전문 날에 가는 것 이런 얘기 다 송민국에 언급된 내용이에요. 그 내용들을 언급하며 송민국의 화자에게 말을 건네고 있더라. 까지 괜찮나요? 자, 그래서 중요한 포인트는 이겁니다. 자, 이 나작품의 경우는 자, 이 별사미인곡에 써주세요. 곡에 화자가 송미인국의 화자에게 말을 건네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대화체죠. 대화는 아니지만 대화의 형식을 갖고 있죠. 왜? 말을 건네고 있으니까. 괜찮아요? 자, 송민국을 이해하시면 조금 더 좋긴 하겠지만 여러분 못 보셔도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자, 그러면서 얘한테 아니 지금 님과 이별해서 슬픈 애한테 얘 좀 너무 심한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쵸? 근데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있어요. 자, 보세요. 어찌하여 이내 몸이, 어떠하여 이내 몸이 견줄 데가 전혀 없네. 자, 나랑 비교할 데가 전혀 없다고요. 광안전이 어디야? 백옥경이 내 알던가. 나는 광안전이 어딘지도 모르고, 백옥경이 어딘지도 나는 몰라요. 알던가? 나는 모른다고요. 서리법이야. 자, 원원금 비치금에 모셔본 적이 전혀 없네. 그러니까 얘는 뭐냐? 임금을 모셔본 적이 없어. 이걸 신화로 따지면 뭐죠? 벼슬을 해본 적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야. 야, 너는 벼슬해서 임금이라도 모셔봤지. 나는 벼슬도 못해서 임금을 보지도 못했어. 실제 이 별사 미인곡의 이 작가는요. 실제로 벼슬을 하지 않았어. 근데 이런 정치 싸움에 휘말려서 유배를 갔어요. 더 억울하겠지. 자, 이제 그런 어떤 이야기가 밑바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그래도 네가 나보단 낫지 않냐? 나는 임금을 모셔본 적도 없는데 자, 내 얼굴 이 거동으로 님을 사랑할고 자, 내 얼굴 이 거동이 내 모습과 나의 행동 무엇으로 님을 사랑할 수 있겠는가? 여러분 이거는 뭐냐면 내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화자가 님을 모시기에 부족하다라고 화자가 인식하는 거예요.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님을 모시지 못했어. 이런 얘기야. 근데 너는 그래도 이런 거죠. 나 남친이랑 헤어졌어. 그러면 얘가 이런 거죠. 야, 넌 그래도 걔랑 사귀어봤지. 나는 그냥 짝사랑하다가 걔가 군대 갔는데. 약간 이런 느낌이야. 느낌 아시죠? 그 느낌만 가시면 됩니다. 자, 길쌈을 모르거니 가물을 더 알 수 있겠는가? 그럼 보세요. 자, 여성화자라는 걸 여러분이 이걸 가지고 알 수 있고요. 자, 그리고 이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렇게 부족하다는 거예요. 화자의 부족함. 아니 당연히 어떤 길쌈이라든가 가무라든가 이런 걸 해서 님을 기쁘게 해야 되는데 나는 그런 것도 할 줄 몰라. 그러니까 님을 모시기에 부족하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일인지 님 향한 이 한 조각의 마음 일편단심 연군 하늘이 삼기시고 성현이 가르쳐서 정학이 앞에 있고 부월이 뒤에 있네. 여러분 얘가 이런 거예요. 죄인을 지금 고문하는 그런 기구, 도끼 이런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를 지금 보시면 결국은 나는 어떤 능력이나 재주는 없지만 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가지고 있더라. 까지요. 괜찮아요? 자, 그래서 얘는 뭐 큰 어떤 솥, 죄인을 삶아 죽이는 큰 솥, 뭐 그다음에 부월 같은 경우 뭐 도끼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죄인을 벌주는 그러한 도구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나를 위험하게 만드는 것이 앞에도 있고 뒤에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여러분이 뭐 죄인을 삶는 솥 몰라도 돼. 도끼 몰라도 돼. 모르는데 이런 것들이 내 앞에 뒤에 있다라는 거는 이런 것들이 화자를 위태롭게 하는 거예요. 위태롭게 합니다. 죄인을 삼는 솥, 도끼 이런 것들이 앞뒤에 있어서 자신의 어떤 목숨을 위태롭게 합니다. 정말 이런 게 있다는 게 아니라 비유적인 거예요. 벼슬을 하지 않았어도 나는 이렇게 되게 위태로운 상황이 놓여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런 것들 때문에 죽을 수 있잖아요. 도끼랑 소 때문에. 자, 이렇게 위태로운 그런 것들 때문에 어떤 위험에 놓여 있어 내가 100번 죽어도 나의 임향한 마음은 변해 안 변해? 난 안 변해. 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임을 향한 일편 단심, 연군, 지정을 노래하는 거죠. 자, 나도 일을 가져서 자, 남의 없는 것만 얻어서 그러니까 여기서 일은 모르셔도 되는데 앞에 나오는 길쌈을 말하는 거예요. 길쌈, 즉 옷 찢는 거. 이때 일이라는 것은 옷 찢기. 요거 이어집니다. 자, 남의 없는 것을 얻어서 즉 남이 없는 거라는 거는 귀한 재료예요. 여러분 문제 풀 때 여기까지는 모르셔도 돼요. 자, 나도 옷을 뭐 재주는 없지만 그런 옷 찢기를 하고 그리고 남이 없는 그런 어떤 귀한 재료를 얻어서 자, 부용화 연꽃으로 술을 놓아서 여러분 부용은 연꽃이에요. 연꽃으로 술을 놓아서 옷을 짓고 자, 목란으로 주머니 즉 여러분이 알고 있는 목련이에요. 목련. 목련으로 주머니를 만들어서 그러니까 내가 약간 재주는 없지만 어쨌든 나도 옷을 짓고 아주 귀한 재료로 이렇게 님의 옷을 만들었다는 얘기죠. 그럼 이런 건 뭘 나타내겠어요? 님에 대한 어떤 사랑, 일편단심을 얘기하는 거겠죠. 아, 괜찮아요? 자, 그렇게 만들어 하늘께 맹세하여 님을 섬기라 원하였더니 그럼 이런 거예요. 내가 이러하겠다라고 맹세했어요. 그래서 님을 섬기고 싶었어. 이렇게 맹세하고 님을 섬기겠다는 소원을 가졌다고요. 실제 한 게 아니라. 요거. 자, 그래서 나도 옷을 못 짓지만 어쨌든 옷을 짓고 남이 없는 귀한 재료로 님의 옷을 진짜 삐까뻔쩍하게 짓겠다. 즉, 님 임금을 모시고 싶었다. 자, 결국 뭐냐? 임금을 모시고 싶었다. 라는 거예요. 근데 그러한 어떤 소원을 갖고 있었지. 근데 그 소원이 이루어졌어, 안 이루어졌어? 안 이루어졌어. 얘는 벼슬을 못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조물주가 시기했는가? 귀신이 회방 놓았는가? 내 팔자가 그만하니. 그럼 뭐예요? 벼슬을 하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원망하게 했는가? 원망하지 않는다. 내 몸에 지은 죄를 모르니. 자, 그러니까 나는 사실은 벼슬을 한 적도 없죠? 그러니까 잘못한 것도 없어요. 잘못한 것도 없는데 유배를 온 거죠. 근데 잘 보세요. 내 몸에 지은 죄를 몰라. 근데 그것이 더 죄라고요. 내가 지은 죄를 모르는 게 더 죄라고 생각하는 거야. 나도 모르는데 남이 어이 알겠는가? 왜냐면 여러분 얘는 실제로 뭐예요? 잘못을 한 게 없잖아요. 자, 그래서 나는 내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어? 근데 그걸 모르는 게 더 죄다.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남자친구랑 싸웠어. 야, 너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뭐 내가 뭘 잘못했는데. 너 진짜 몰라? 모르겠는데? 너는 그게 문제야. 약간 이런 논리인 것처럼 그러니까
송민국에 나왔던 화자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아양을 한 잘못이 있었어. 예를 들어서. 근데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 그러니까 잘못이 없고 잘못을 모르겠는데 내가 모르는 게 더 죄 같구나예요. 내가 모르는 게 더 죄 같구나. 자, 근데 나도 모르는데 남이 어이 알겠는가? 아니, 다른 사람도 모를 텐데 아니, 내가 어찌 이렇게 유배를 갔는가? 요런 얘기입니다. 여기까지 괜찮나요? 자, 여기 지금 밑에 중략 이유에 보시면 중략 이유는 원래 여기 없었던 지문인데 제가 필요해서 따로 넣은 거예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지금 신세한탄 합니다. 나는 임금도 모셔보지 못하고 이렇게 억울하게 유배가 왔어. 자, 그리고 나서 뭘 하냐면 자, 내 삶이 이러한데 다음 생을 어이 알겠는가. 내가 차라리 죽어서 구름이나 되어서 님 계신 데를 덮었으면 만약에 그게 안 되면 바람이나 되어서 자, 한여름 그늘에 계신 어이풀이 밑에 있습니다. 한여름 그늘에 계신 여기 있죠? 자, 님에게 불고 싶구나. 그도 안 돼! 라고 한다면 한 조각의 밝은 달이 되어서 님 계신 데를 비추고 싶구나. 그러면 여기에서 구름, 바람, 그 다음에 달 얘네들이 다 뭐가 되는 거야? 화자의 분신의 역할을 하는 거죠. 괜찮아요? 내가 살아서 만날 수 없다면 차라리 죽어서 이런 다른 존재가 되어서 화자를 비유한 자연물이 되겠죠. 그래서 님 계신데 비치고 싶구나. 변함없이 님을 향한 충성심을 보이고 싶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약간 비슷하지 않아요? 비슷해요. 똑같진 않지만 지금 별삼이인곡, 만분과 삼이인곡, 송미인곡 애들이 중요한 건 화자를 나타내는 이런 다른 자연물이 나오고 얘네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변함없는 뭐다? 님에 대한 충성심을 보이고 있더라. 까지 괜찮나요? 네. 자, 이렇게 보시고 자, 1번 한번 보세요. 여성적 어조. 역시 옷 찢는 거 나왔잖아요. 자, 님과의 관계 회복에 대한 화자의 부정적인 인식. 자, 지금 보시면 여기도 지금 보시면 얘가 님과 다시 뭔가 만날 수 있다라는 희망이 있다면 이런 존재가 되지 않아요. 그쵸? 그러니까 얘는 살아서 만날 수 없다고 생각하니까 이런 존재가 되어서 만나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화자가 현재 상황에 처하게 된 원인을 직접적으로 서술하고 있다. 요거는 여기에 있죠. 내가 부족해서 님을 모시지 못했어. 이런 부분들은 얘는 나와 있더라. 요 정도. 얘도 요 정도까지만 보겠습니다. 얘는 나는 맞더라. 나머지 참고로 한번 봐주시면 되겠고 뒷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번, 3번. 네. 어떤 거? 둘 다? 나지문 아니면 가지문? 나지문. 나지문 다 대화체예요. 여기 님을 모셔 그러한 각신, 내가 님을 모셔서 그러한 각신일 같았다면 나의 서러움이 이러하며 내 생각이 이러하겠어? 하고 계속 그 각신님한테 얘기하고 있는 거. 괜찮아요? 이런 거. 자, 여기는 별 얘기 아니어서 넘어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4번 한번 보세요. 자, 4번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요 얘기. 아까 요 얘기 보시면 자, 나 작품에 대한 요 이야기 있고 자, 김춘택은 평생 벼슬을 못하다가 당쟁에 휘말려서 유배당했다. 요런 얘기. 자, 님과 이별한 여성 화자가 등장했고 자, 김춘택은 이 화자를 끌어와서 정철의 두 작품에 화자를 끌어와서 저 각시라고 칭하면서 자신의 처지와 비교하고 있더라. 아까 했던 얘기죠? 요 얘기. 자, 그러면 얘 적절하지 않은 거. 자, 4번은 일단 답을 먼저 보고요. 틀린 사람 오답 볼게요. 자, 4번 한번 보시면 길쌈을 모르거니 가무에 더 이를까? 나는 길쌈도 모르고 가무도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럼 님과 함께 한 거예요? 하지 못했죠. 이렇게 부족했기 때문에 화자가 부족했어요. 그래서 님을 모시지 못했다니까요. 그래서 님과 함께 했던 과거에 대한 반성이 다 틀리게 되는 겁니다. 자, 나머지는 제가 봤을 때 지금 해석한 내용으로 충분히 다 여러분 이해가 되기 때문에 얘는 답만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질문. 자, 괜찮으시면 자, 보세요. 오늘 했던 것들을 여러분이 다 알겠다 이거보다는 일단 임금에 계신 궁궐을 나타내는 표현, 배국경 정도는 알고 가자.
그리고 대부분 이런 유배 가사들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대부분 이런 유배 가사들이 아이고 자 요러한 특징 이 두 가지의 특징을 갖고 있고 이게 대부분의 그냥 내용이고 그리고 천상계와 지상계 즉 여성화자를 내세워서 적강한 선녀처럼 드러내고 있더라 라는 틀을 좀 이해해 주시고 너무 다 디테일한 해석보다는 전체적인 이야기의 흐름을 조금 이해하면서 세부적인 내용들을 풀어주셨으면 좋겠다. 그 정도. 괜찮아요?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마무리하시고요. 질문할 사람들은 질문하고 가셔도 됩니다.